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화 정책과 위정 척사 운동 그리고 이모군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하지만 불평등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개화 정책,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이지 말자, 서양의 것은 사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위정척사 운동도 함께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개화파와 그리고 사악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홍집 같은 사람들이 세계 정세를 전하고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가르치며 또 이들이 중앙에 진출해서 개화파라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개화파라고 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개화 정책, 문을 활짝 열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개화 정책이 나왔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나서 고종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다시 왕으로 권력을 차지하게 된 이후에는 그의 부인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물론 고종이 중심이 되었겠지만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개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기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들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화파 인사들을 대규모 등용해서 이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여러분 외우기 쉬우려면 좀 이렇게 발음을 재밌게 하면 좀 더 낫겠지요. 그래서 독리기무 아문 이러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독리기무 아문 이렇게 하면 조금 쉽습니다. 이 통리기무 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침략 이런 서양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서양의 문물을 들여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침략적인 요소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서 아주 좀 세련되고 발전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신식 군대를 우리는 별기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별기군은 서양의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이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장교가 일본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대우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자제들도 이 별기군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선의 지식인들이 외국에 나가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그런 것들은 정부의 개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 나중에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데 큰 역할을 했겠지요. 가장 대표적인 서양의 문물, 발달된 문물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는데, 우선 일본에는 수신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해서 잘 보고 관찰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조사시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사시찰단은 고종이 일본의 개화 상태를 정확히 알고 개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구성한 단체로서 당시 개화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청나라에도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 파견한 단체 이름이 영선사입니다. 이 영선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무기,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수교한 이후에 보, 빙, 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 보빙사는 말이 되게 재밌는데 보는 보답하다, 빙은 은혜. 그래서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파견한 기관이란 뜻으로 참 미국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다라고 여러분 쭉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화 정책을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서양의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움직임도 컸습니다. 외국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왜냐하면 그 외국 세력은 침략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키다. 무엇을? 바른 것을. 여기서 바른 것은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척하다. 무엇을? 사악한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그러니까 우리의 바른 성리학적 질서는 지키고 사악한 서양의 것은 물리치자라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주로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백성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요령은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상황을 좀 쭉 살펴보며 그 상황에 맞게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었다. 좀 순서를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860년대에는 서양의 힘센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며 통상을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진, 이항로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너희들과 통상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움직임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최익현이라는 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놈이니 절대 조약을 체결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항구문을 열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18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서양의 문물을 절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특히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미국과 수교가 추진되었었는데, 이 당시에 또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외교관 황준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조선 책략. 책략이란 뜻은 방법이란 뜻으로 조선은 방법이 필요하다. 무엇에 대한 방법? 그 당시에 러시아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북쪽과 경계를 맞닿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침략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나라 외교관이 책략,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중국과 친하게 지내라. 일본과 결합해라. 미국과 연결하라. 따라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러시아를 막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세상에 러시아가 쳐들어올 기미도 없는데 일본과 미국과 서로 수교를 맺으라고 하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끊임없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이만손 등 영남 지방의 유학자들이 이것을 올렸습니다. 무엇을? 10,000명의 유학자들이 왕에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상소라는 말 아시지요? 상소, 임금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영남 지방의 유학자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편지를 썼다고 하지요. 그리고 개화, 우리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서양 열강, 서양의 힘센 세력들과 수교, 조약을 맺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 정책은 추진되었고 서양의 여러 나라와 수교가 맺어져서 1890년대 이후에는 서양 그리고 일본이 엄청난 침략을 하였지요. 그래서 이런 침략에 대항하는, 특히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는
항일, 일본에 대항하여 의병,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로운 병사가 일어나는 운동으로 나중에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통상, 개항, 수교, 반대운동,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일 의병운동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시기별로 꼭 구분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을 부르는 말이 임오입니다. 군은 군인들이 난동을 피웠다라는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왜 군인들이 난동을 피웠을까요? 자, 그에 대한 키워드는 바로 이 별기군입니다. 별기군은 아까 전에 여러분 봤다시피 특별히 만든 군대로서 개화정책의 하나로 신식 군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구식 군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지요. 월급도 계속 밀렸고 옷도 별기군과 그 다음에 무기도 별기군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차별 대우가 그만큼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빼앗아가는 상황에서 백성들 그리고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너무 컸습니다. 월급이 13개월치가 밀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한 달치를 월급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군인들이 그래도 가족들과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부푼 마음으로 정부한테 갔는데 그 한 달치 분량에도 못 먹는 쌀 껍질과 그 다음에 모래가 섞여 있었다고 하지요. 양을 불리기 위해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열받지요. 그래서 폭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시 하층민까지 그 폭등 여러분 죄송합니다. 폭동입니다. 그래서 도시 하층민까지 합세하여 결국 폭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폭동으로 인하여 정부 고위 관료와 일본인 군인 교관들을 살해했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불태워 버립니다. 일부를. 자, 그러면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을 수습할 능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에서 구식군인들이 흥선대원군한테 SOS를 치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다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세력을 확대할 기회를 엿보던 그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합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청나라는 왜 뜬금없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하나요? 자, 이 당시에 그 민씨, 그러니까 고종의 부인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다시 차지하게 되자 너무 겁이 났습니다. 이 당시에 명성황후, 그러니까 민씨는 도망을 갔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을 두려워해서 청나라에 SOS를 칩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지 않고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진압해 주지요. 그러면서 청을 뒤에 업고 민씨 세력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이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모군란 이후로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내정 간섭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청나라 상인만 특별한 권리들을 많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아까 전에 교관이 살해되었다고 했고 일본 공사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탔다고 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조선에 있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 경비병, 군대를 머물게 하겠다라는 재물포 조약을 우리와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고 또 우리나라에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개화정책과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특히 구식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나라 정부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였고 그래서 그 다른 나라를 등에 업고 다른 나라에게 또 많은 이권
특권들을 주면서 나라를 그리고 권력을 이어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배상금을 지불하고 군대를 머물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아무튼 발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위정척사 운동과 개화 정책 그리고 이모군란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위정척사파였을까요? 개화파였을까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각각 했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위정척사파는 외국 문물에 휩쓸려 우리 조선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고 조선의 좋은 점을 지키려 했으며 서양과 일본의 침투에 경계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눈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화파는 뒤떨어진 조선의 문물을 발전시키려고 했고 민주주의나 아니면 의회제도처럼 서양의 좋은 제도, 문물 등을 소개했고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세계를 답사해 우리보다 앞선 것들을 배워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 문을 닫고 머무느냐, 우리 것만 지키느냐, 아니면 침략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발달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느냐, 이 둘의 싸움은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두 움직임 속에서 이 개화파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